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플라스틱이에요.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플라스틱 행성, 플라스틱 바다, 플라스틱에 뒤덮인 지구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포장하고 카드 쓰고 그리고 참새공학과는 분해를 해서 아, 뒤에 그냥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5손가락만으로 뽑히는 거. 네. 오. 120개 정도. 가시는 길에 저쪽에 색깔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넣어서 많으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이게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다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모았어요. 그 참새광학관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참새광학관도 알고 있었고 오브젝트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좋아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SNS 상으로 좀 빨리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관심이 있었던 되기도 하고 오브젝트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제로웨이스트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이곳에서 관련된 거 사고 있다길래 겸사겸사 들렸어요. 전시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로 8일째 되는 날인데, 보시다시피 병뚜껑도 이 정도고, 웬만해서 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 5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 50개, 100개 막 진짜 많았던 분은 350개 막 이렇게 들고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모아진 병뚜껑은 여기 저쪽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판매나 뭐 다른 어떤 가치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쓰일 것 같아요. 보내주신 거예요. 모은 플라스틱은 약 800kg 정도? 그러니까 병뚜껑으로 환산을 하면 26만 5천 개가 넘는 병뚜껑이 이제 4, 5개월간 모였죠.
플라스틱 방앗간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저희 나라가 재활용 분리배출률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은 높지가 않아요. 작은 플라스틱이 일단 선별장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손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작은 사이즈는 이제 다 일반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쇄를 하게 되면 나오는 분쇄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열을 가해서 재성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사출기, 뭐 압축기 이런 다양한 방식의 기계들로 사용해서 용도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이제 이 기계 켜고 이제 사출 작업할 준비를 하는데, 네, 뭐 이걸 데우고 이 기계 온도 맞추고 플라스틱 여기에 주입할 준비하고 그렇게 하죠. 환풍기 켜고. 보통 온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온도는 240도에서 30도 사이? 이게 재질마다 달라서 네, 맞춰서 온도 조절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서 이거 틀린 거를 좀 어떻게 알게 되시나요? 맨 처음에는 그 프레셔스 플라스틱 그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플라스틱 재질마다의 특성이라든지 뭐 오염물질 발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알게 됐고, 그걸로 알 수 없는 것들은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알게 됐죠. 여기에 플라스틱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된 거라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는 작업까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물건이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다시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다시 쉽게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직접 쓰일 수 있는 예쁘지만 사용성도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튜브 가게를 만들게 됐어요. 또 이제 튜브형의 물건을, 내용물을 끝까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환경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 우리나라에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이 동네마다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 7월에 문을 열고부터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거 공간은 좀 많고 작업 공간은 한 1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플라스틱을 아예 안 사고 아예 안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가장 적게 사고 가장 적게 버릴 수 있는 어떤 소비 시스템이나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인 거고 우리가 신는 껌도 플라스틱인 거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플라스틱인 거고 자동차의 타이어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 플라스틱 사용량이 한 200만 톤 정도였는데요. 2015년 정도 되면 4억 톤 정도로 정확하게 200배가 증가를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플라스틱을 남용한 거죠. 그렇게 마음껏 플라스틱을 사용한 반면에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과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은 수선별 과정하고 기계 선별 과정을 거쳐서 14가지 종류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다 재활용 처리를 하고요. 근데 선별되지 못한 나머지는 이제 다시 폐기물로 해가지고 저희 소각장으로 다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선별장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에서 버리실 때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장용에서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아더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가정에서 보실 때 이건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 따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기에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배출을 하시는 거지. 아더는 이게 뭐냐면 단일 재질이 아니라 이거 플라스틱 복합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복합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건 재활용이 아니에요? 예, 이 아더는 재활용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폐기물로 버리셔야지 될 겁니다. 이 집에서 이 포장용기, 특히 이렇게 배달용기 드시고 버리실 때 이렇게 음식물이 깨끗하게 내용물이 안 된 거는 저희가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또 음식물 안에 염소 성분이, 소금 성분이 이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보고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쓰레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 다 하고 나머지 거는 다 이제 쓰레기로 다 배출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서 선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대는 굉장히 많네요. 빨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나오는 이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용기 페트하고 재질이 틀려요. 같은 패턴 재질이지만 녹는 점이 틀려서
이 재생 재활용 쪽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폐기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질끼리 모여야만 재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재질이 다양하고 심지어 여러 재질들이 섞여 있는 복합 재질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같은 재질끼리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품질로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뿐만 아니라 색깔별 선별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실제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도 최소화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최소화된 밀폐된 폐쇄형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일회용품이나 일회용 포장재 자체를 다회용으로 전환시키는 대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한 소재로 가구를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회용 마스크가 이렇게 전 세계 한 달 기준으로 약 1,300억 장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한다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벌어지는데 왜 환경오염을 하냐가 궁금했고, 그래서 관련 기사를 공부해 보니 플라스틱 소재라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마스크를 모았을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 지인들 마스크를 다짜고짜 모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의자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양으로는 어떻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서 조금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식을 기존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여기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네. 원단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커팅돼서 커팅하고 남겨지는 부분들인데 요새는 그걸로 작업. 마스크 공장에서 남은 것들을? 네. 깨끗한 쓰레기인 거죠. 네. 왜냐면은 기존의 그 폐마스크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생이나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수거를 다 중단하고 이제 공장에서 버려지는 짜투리 원단. 저렇게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어차피 공장도 네. 이제 버려야 되니. 네. 오히려 네. 공장 측에서도 폐기 비용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했던 쓰레기인데 이제 저한테는 소재가 되고 공장 측에서도 이제 저한테 화물로 지원하는 비용이 한 5배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틀이 이제 프레임 짜서 만든 의자 다리 거푸집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다리 3개가 나오면은 이 안에 거꾸로 다시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좌판 거푸집입니다. 이게 지금 몇 도에 녹이는 거예요? 지금? 거의 500도, 600도 가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뜨거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지금 500도. 네. 예전에 진짜 겨울에는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무조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막 몸살도 막 걸리고 이랬는데 몸살 걸려도 그냥 계속해서 했어요. 그때 병원도 한번 입원했죠. 아 맞아요. 그러다가 한번 완전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링거 맞고 또 다음날 다시 작업하러 오고. 네, 이제 한번 앉아볼까요? 되게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 작업을 해내고 이슈가 어느 정도 되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점이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